제가 특강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그 채팅창을 잘 못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끝난 다음에 물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 때에는 아시겠지만은 박수 한번 칠게요. 하나, 둘, 셋. 2025년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제 이름은 차원이고요. 나이는 만 41세입니다. 그리고 필명은 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족장TV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경력은 좀 특이하죠. 전 유도 선수였고 30살 청년백수 부동산 매일 50억 벌다라는 책을 썼었고요. 따박따박 상가 월세라는 책도 제가 집필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경력은 지금 한 12년, 13년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년 동안 낙찰, 일반 매입, 매도 금액은 한 2천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큰 성공과 굉장히 큰 실패를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정말로 연에 3억, 5억, 20억, 30억 이렇게 막 벌어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벌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시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 똑똑할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운이 좋았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수저가 분명해 라고도 생각하십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물어보죠. 이게 전부일까요? 이런 것들은 저는 대부분은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합리화라고 삽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맞아.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은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해요.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남들이 안 좋은 것만 찾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했었던 노력들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요, 저는 경남 거제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인천 송도에서 가장 먼 곳에서 태어난 게 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3살 때까지 굉장히 뚱뚱했어요. 지금도 좀 크잖아요. 어렸을 때도 좀 컸던 것 같아요. 뚱뚱하다 보니까 놀림도 많이 당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아이들한테 따돌림도 받기도 하고 집단 폭행도 좀 당해보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고 선택했던 거는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죠. 저는 운동선수였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유도를 시작하니까 좋았던 거는 왕따는 안 당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근데 한 가지를 포기하죠. 뭘 포기하죠? 공부를 포기합니다. 대한민국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운동 시작하고 8시에 끝나고, 밥 먹고 살짝 잠자고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12시에 끝나고, 또 밥 먹고 살짝 잠을 자고 2시 반부터 5시까지 운동을 하고, 끝나면은 밥 먹고 씻고 그 다음에 살짝 쉬다가 8시부터 9시까지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 동양인이 외국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동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활을 합니다. 한 25살 됐을 때 저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되게 못했었는데요, 어떠한 그 전환점이 있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상무라는 국군 체육부대를 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까지 운동할 수 있을까? 나도 뭔가 딴 걸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저는 책을 보고 시작합니다. 그때 책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네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귀찮은 일을 반복해야지만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25세 때부터 책을 미친듯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8살 때 마지막 시합을 우승을 딱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때가 인생 포인트였죠. 은퇴를 한 다음에 저는 과감하게 운동을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공부에 올인하고, 29살 때 이제 한 1년, 2년 정도 있다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 뭐 할 건데? 빨리 다시 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누구든 그렇잖아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뿌리치고 경남 거제에서 서울로 상경을 하죠. 그때 당시에 가방 하나 들고 딱 상경을 했거든요.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29살 때 정말 그 몇 년 동안 모았던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제가 어떻게 변했냐라고 하면은 2023년도에 제가 한창 이제 쭉 주가가 올라왔을 때 회사를 설립을 하고 목표 금액이었던 1,000억 이상의 매출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제가 투자를 했었을 때 많은 실패도 겪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정말 없이 시작했었지만은 개인 투자자로서 정말 최정상까지 찍었다가 또 실패도 해보고 다시 또 성공을 가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투자에 대해서 경험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지만 제 나이에 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얼마 전에 누가 DM이 왔더라고요. 부동산 1,000억 매입했던 사람들이 당신같이 인스타 찍는 사람 없다, 사기꾼이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나 이 정도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해서 보내줬던 기억이 있긴 해요. 오늘의 제가 생각하는 대표 주제는 뭐냐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될까 이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뭐냐면 막연함이에요. 제가 매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왜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은 뭐가 다르냐? 첫 번째로는 왜 그걸 할 것이라는 목적이 제일 재밌습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꼭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고 어떻게 가야 되니? 라는 것에 대한 플랜을 딱 짭니다. 부부가 결혼하는 목적이 뭐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싶다라는 게 결혼에 대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 아이가 나오다 보니까는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오는 그런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보면은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목적을 정했어 라고 하면은 무엇을 어떻게 합니다. 그걸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네, 실행을 하죠. 그 실행을 통해서 결과를 만듭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그거에 대한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돼. 넘어져도 돼. 다시 가면 되잖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죠. 나 갈 데가 없어 하면은 뭐라 그러죠? 집 있잖아. 그쵸? 우리는 끝에는 집에 갈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조차도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거잖아요. 주식과 부동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주식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부동산 초보자 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거다? 목적이 없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진다? 어떤 부동산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왜 벌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가난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뒤처진다 생각을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근데 책상 앞에 앉아있으니까 난 열심히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뒤처질 것 같으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죠.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드렸죠.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 이건 거죠. 시세 차익이야, 현금 흐름이야, 이 두 개를 우리는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용입니다. 그냥 아파트 가지고 월세 받아서 부자가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익률이 8%, 9%, 10% 나오는 지방인 아파트 있다고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빌라 이런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용인 거고요.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이런 것들은 현금 흐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이렇게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거용은 시세 차익이에요. 상업용은 현금 흐름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용으로 통한 시세 차익 할 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매매 사업자를 만든 다음에 계속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주거용 가지고 매매 사업자로 단타한다 그러면 정말로 최저가보다 조금만 높은 금액에 10개고 20개고 30개고 40개고 입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은 현금흐름 쪽으로 가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성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물건을 고르는 것도 되게 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정하나면은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매입을 할까? 매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매고요. 하나는 부동산 경공매입니다. 경매도 좋고요. 공매도 좋고요. 일반 매매로 사는 금매도 저는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하지만 금매로 매입한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상승기에 사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서울 아파트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단점은 투자금이 많이 듭니다. 주택 있으면 대출도 안 나오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과연 가능하겠냐 했을 때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경공매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이 적을 때 가장 유리하거든요. 금매처럼 가격에 대한 싸움을 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대출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의 부동산이다 라고 하면은 9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투자금을 최소화시켜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공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죠. 결과. 방향성을 잡았고 부동산 선택을 하는 거고요. 매입 방법.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죠. 이 세 가지를 원하는 수익을 달성할 때까지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하죠. 돈 되는 부동산 전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초보와 고수가 조금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초보일 때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예요. 많은 걸 보고 경험하고 한 번 사이클 돌아가고 두 번 사이클 돌아가고 세 번 사이클 돌아가고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수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다 보셔도 돼요. 저는 어떤 거든 간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계가. 그 시간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매입 방법은 부동산 경매를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나요? 저는 생각에 모르는 게 당연한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강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솔직히 강사는 꿈을 팔거든요. 여러분들 10억 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뭐 하면 되나요? 성공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은 클래스를 끝까지 듣고 나면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가 맞지만 당신을 위한 강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내가 해야 될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만을 위한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종류는 아파트를 하고 싶어요. 투자금은 5천만 원 있습니다. 성향은 방어적이에요. 상가를 하고 싶습니다. 전 1억의 투자금이 있어요. 공격성이에요. 저는 빌딩 하고 싶습니다. 5억 있습니다. 공격성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투자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하죠. 권리 분석 너무 어려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소설 속 주인공이 아니야. 난 되게 평범해. 네가 했던 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지만 실행을 못 하겠어.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한 케어가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저의 상황 속에서 저 또한 절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강생들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부동산 PT였어요. 내가 헬스 PT는 받아봤는데 부동산 PT는 처음 들어본다 야. 그럴 수 있잖아요. 일단은 저희 수강생분들에게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보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성향상 어떤 물건을 해야겠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물건만 준다고 할 수 있냐? 아니요. 1:1 PT 쌤을 붙여주면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었어요. 저의 투자 경험에 대한 것을 다 녹여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 비과세 이 두 가지를 혼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없냐. 근데 이거에 대한 단점은 뭐냐면 명의라는 거죠. 명의. 비과세를 세팅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파트 투자는 거의 대부분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많이 나요. 빌라 같은 경우에도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식이라든지 평당가라든지 주변 시세를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에도 현금 흐름과 시세 차익,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얘기 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모든 거를 다 해봤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확실하게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는 지속하되 종잣돈을 만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급여를 가지고 내가 종잣돈을 계속 불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시간과 나의 돈을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이런 거 있죠. 그럼 저한테 물어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왜 해야 돼요? 오피스텔 잘 안 팔리잖아요. 이렇게 의문점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생각을 바꿔볼게요. 지금 보면은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월세라는 제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부동산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 어떤 곳에 돈이 몰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모으고 있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대한민국은 전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월세라는 게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월세가 굉장히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라든지 많은 여파로 인해서 전세라는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중심부나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은 재계약을 할 때 5만 원이라도 10만 원에도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한 채 정도 매입을 하면은 현금 3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초보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3천만 원 가지고 1억도 벌고 5천만 원 가지고 1억 5천도 벌고 이렇게 하던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5천만 원만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부동산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못하고 주춤주춤 거리거든요. 하지만 오피스텔을 하나를 해가지고 3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생기면서 나의 신용이 좋아지고, 신용이 좋아지면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세 차익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 플랜을 제대로 짜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즘엔 그렇게 얘기해드립니다. 현금 흐름을 위해서는 오피스텔도 필요하고요, 상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잣돈을 모으면서 기회를 보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강생 사례를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달 이자 들어가. 그러면 매일 1년에 5%씩 올라가야지만이 내가 돈을 번 거예요. 아니면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아파트죠. 근데 비과세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세요? 오케이. 그럼 비과세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